자,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텔리제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코드를 짤 때 그 툴의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빨리 코드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능들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외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외우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능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찾아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헬프 메뉴가 있는데 헬프 메뉴에 보시면은 Find Action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아마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면 그걸 검색해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nd Action을 단축키는 이제 Shift Ctrl A입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코드를 정리하는 기능을 많이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코드를 예쁘게 짜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죠.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은 들여쓰기라든지 그런 규칙들이 표준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과 변수나 이런 거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건 붙어 있고 어떤 건 떨어져 있고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리포맷 코드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단축키는 지금 Ctrl Alt L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정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규칙이 맞지 않았던 것들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어디 있냐? 자, Find Action에서 한번 쳐볼게요. 리포맷 코드는 코드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뉴가 안 보이게 돼 있는데 상단에 코드라는 메뉴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 있으니까 코드 안에 리포맷 코드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단축키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쳐주시면 한 번씩 쳐주시면 코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임포트 정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임포트를 정리하실 때는 일단 임포트를 자동으로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단에 파일 메뉴에서 세팅즈가 있습니다. 맥은 프리퍼런스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세팅즈 메뉴가 있고요. 자, 세팅즈 메뉴 안에서 임포트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여기 오토 임포트가 있는데 이게 다 체크가 돼 있으면 사실 이제 자동으로 안 쓰는 임포트 문들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체크를 안 해 놓고 쓰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안 쓰는 코드가 이제 생겨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미사용 임포트 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옵티마이즈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O인데요. 그걸 눌러주시면 여기도 이제 정리가 싹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임포트는 또 어디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코드 안에 있네요. 코드 안에 여기 안에 있겠죠? 옵티마이즈 임포트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변수 이름이나 그 클래스 이름, 뭐 메서드 이름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때 그걸 사용하는 부분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 mbinding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써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고쳐요. 이거를 내가 뭐 프래그먼트 유저 바인딩 뭐 이렇게 고쳤어요. 그럼 여기는 안 고쳐지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리팩터 기능 중에 리네임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사용하면 이렇게 Shift F6이에요. Shift F6.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서 뭐 내가 만약에 유저 바인딩이라고 하면은 함께 이렇게 고쳐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엔터 누르면 다 고쳐지게 됩니다. 자, 요거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변수나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클래스 이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팩터를 사용해서 고치는 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자, 메서드도 한번 해볼까요? 메서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만들어 놓은 게 뭐 이런 거 set items라는 거. 자, 요거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요 컨트롤 B 디클레레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건너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리팩터를 사용해서 set items, user items 이렇게 하면 양쪽이 다 변하게 되죠. 그렇죠? 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자, 내가 방금 전에 이제 지금 메서드 같은 경우 이렇게 컨트롤 B 눌러서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변수 위에서도 누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 선언 부분에서 누르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 자, 내가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엄청 많아요. 근데 특정 메서드를 찾으러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면 onCreate, 그리고 프래그먼트 사용할 때는 onCreateView 이런 거를 시작 지점으로 많이 두고 있는데, 이제 파일 크기가 커져 가지고 이제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게 힘든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파일 스트럭처고요. 컨트롤 F12네요. 파일 스트럭처. 자, 요거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소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onCreateView를 보고 싶다. 여기서 엔터 눌러서 바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검색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특정한 문자열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데 프로젝트 안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겁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다시. 자, 요거예요. 요거 Shift Ctrl F Find in Path입니다. Find in Path. 자, 여기서 디렉토리 또는 뭐 프로젝트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서 검색을 하면 nbinding 이렇게 쳐보면 지금 이렇게 화살표 키로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찾고 싶은지 쭉 볼 수가 있죠. 엔터 눌러서 바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지우기도 많이 씁니다. 한 줄 지우기. 근데 지금 컨트롤 Y로 돼 있고요. 컨트롤 Y. 자, 한 줄 지우기 이렇게 여러 줄을 동시에 잡을 때도 이렇게 한 줄 지우기를 단축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코드를 옮기고 싶을 때, 라인 단위로 옮기고 싶을 때, 아니면 자, 이렇게 이겁니다. Shift Alt Up Down입니다. 화살표 키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Shift Alt Up Down. 요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 줄도 가능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 이거는 단축키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Duplicate Entire Lines라는 건데, 요거는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쓰고 있어요. 윈도우 기준으로 저는 이제 Ctrl Alt 아래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단축키를 재지정하려면 파일에 세팅즈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키맵 들어가시고요. 키맵에서 좀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셋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좀 방금 전에 듀플리케이트 라인 앤 인타이어 라인이었나요? 예, 요거를 저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눌러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어떤 걸로 할 건지 정해가지고 이제 단축키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많은 파일들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 파일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 위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 Recent Files Ctrl E네요. 요거 누르면 최근에 작업했던 항목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갤러리 뷰 모델이라는 파일로 갔다가 또 방금 전에 거기로 다시 가고 싶다. 다시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파일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Alt 키 누르고, 자, 컨트롤 Alt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컨트롤 Alt 레프트 라이트. 자, 왼쪽으로 쭉 히스토리를 따라서 화면은 그 파일들을 이동을 해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 백, 내비게이트 포워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곳으로 한 번에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여기를 true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자,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다른 거를 찾아서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까 그 파일로 가고 싶은데 이 리센트로 어떤 파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바로 요 기능인데요. 이겁니다. Last Edit Location Shift Control Backspace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마지막에 에디트한 부분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특정 줄 번호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컨트롤 G인데요. 내가 몇 번째 줄, 예를 들어서 100번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트 파일이고요. Shift Control N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유저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고 싶다.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그 파일로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자, 비슷한 기능으로 전체, 그러니까 파일 말고도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건 Shift 2번을 누르시면은 모든 것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체크를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그 플랫폼에 있는 클래스들까지 검색이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액션 검색도 되고 파일 검색, 클래스 검색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되니까 요것만 쓰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마지막 작업을 취소하는 거는 자, 컨트롤 Z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리드는 Shift 컨트롤 Z네요. 자, 이렇게 취소와 직전 실행을 반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파라미터의 정보를 외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토스트 메시지를 뿌리는 make text 요거에 인자가 3개거든요. 3개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make text를 쓰는 시점에서 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문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문서를 보는 거는 컨트롤 Q를 누르시면 퀵 도큐멘테이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여기는 컨텍스트인 거를 알아서 자, 하나를 썼어요. 하나 썼는데 두 번째 걸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해도 되네요.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요거 많이 쓰는데요. 파라미터 인포 기능입니다. 컨트롤 P인데요. 여기 두 번째 색깔이 표시가 돼요. 지금 캐릭터 시퀀스 또는 인트 요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파라미터 인포고요. 여기서 뭐 메시지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이렇게 또 표시가 변하죠. 그래서 int duration을 넣게 되고, 자, 그래서 파라미터의 정보를 얻을 때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점 찍으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점을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사실 쓰다가 지우는 케이스죠. 여기서 다시 나오게 하려면 자, 이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다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런 경고라든지 빨간불이 나왔을 때 추천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죠. 뭘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무명 클래스가 없을 때, 자, 여기서 new, 여기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얘기고요. 이거는 컨트롤 스페이스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없다고 쳐요. 이렇게 빨간불이 나왔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마우스를 올리면 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여기서 Alt Enter 누르면 얘가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이렇게 대처를 금방금방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lt Enter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원하는 형태의 그 코드들을 빠르게 잡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손에 익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홈키랑 엔드키 많이 쓰시면 돼요. 홈키랑 엔드키를 쓰시면 끝으로 갔다가 끝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누르거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엔드키를 누르면 끝까지 잡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잡아지겠죠.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 이렇게 더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홈키 엔드키 조합과 방향키 Shift 조합으로 잘 하시면은 뭐 복사 붙여넣기나 그런 것도 좀 더 빨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멘트를 다는 방법인데, 이 슬래시 두 개를 붙이면 코멘트가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거를 컨트롤 슬래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또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두 줄을 하고 싶다, 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하는 거니까 한 줄 코멘트, 여러 줄 코멘트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두 코멘트를 여기다 내가 투두라고 하면 이렇게 노란색, 저는 이제 노란색으로 나왔죠. 다른 형태의 색깔로 이렇게 변하고, 여기다가 뭐 에러 처리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써놔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투두가 있는데, 이걸 눌렀을 때 투두들이 어디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달아놓은 요 투두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벤트 버스, 제가 지금 무슨 파일을 수정하고 있나요? 유저 리스트 프래그먼트,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투두라고 써놓은 것들은 여기에 표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서 가면 언제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 다시 안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제네레이트 메뉴입니다. 제네레이트 메뉴는 뭐 파일을 만들고 뭐 생성자를 만들고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클래스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그래서 자, 제네레이트 메뉴를 여세요. 요거는 윈도우에서 아마 Alt 인서트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자, Alt 인서트 누르면 여기 컨스트럭터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많이 생성을 하고, 또 게터 세터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투스트링 재정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스트링 재정의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equals and hascode를 추가할 때도 이렇게 추가를 하시지요. 자, 기타 등등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클립스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단축키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일에 세팅즈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키맵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클립스가 있어요. 이클립스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클립스를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단축키를 두 벌 외우기가 싫어서 이클립스 기반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로 세팅을 해 두시고, 완전히 다 단축키가 넘어오진 않는데 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it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버전 컨트롤이라는 탭이 생기면서 여기서 웬만한 것들은 할 수가 있게 지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Git을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커밋과 푸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수정사항을 작성을 하고 리뷰를 해서 커밋이나 커밋 앤 푸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풀도 요걸 누르면 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을 날렸다고 최근에 했던 내용이 다 날아갔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Git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커밋을 잘 해두시면 뭐 돌아가서
이렇게 뭐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깃을 사용을 안 해서 그냥 날려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클릭 누른 다음에 로컬 히스토리에 쇼 히스토리를 누르면, 자, 여기에는 지난 12시간 동안의 파일 이력, 수정 이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찾아가지고요, 우클릭 눌러서 리버트 하시면 그 파일이 복구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